그 이제 일상가사 대륙권은 시험에서도 필요하지만 생활상에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일상의 가사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한 페이지 정도 자세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일상가사는 이제 혼인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를 일상가사 그래요.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를 한다든가, 또는 쌀을 비롯한 생활 필수품을 구입을 한다든가, 또는 부부 중 일방이 몸이 아프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병원 후 치료를 판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일상가사에 해당이 되고, 이런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는 부부 상호 간에 대리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거를 글자 그대로 일상가사 대리권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에요. 이 갑이 남편이고 을이 처다. 을이 가게에 가서 쌀 한 가마니를 산다. 이런 게 뭐냐? 이런 게 일상가사 대리라고 말할게. 또는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한다. 남편 처가, 보통 집안일은 부인이 하니까 임대차 계약 체한다. 이런 게 뭐냐? 일상가사 대리다. 그 이야기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묻고 자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요 남편이고 왜 천대 혼인한 사람은 부부 상호간에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인정이 되고, 이게 일상가사 대리권이다 보니까 남편이든 부인이든 불문하고 배우자를 본인으로 해서 내가 일상가사 대리권을 다 가지고 있다. 본인이 의식도 못하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이걸 묻고자 한단 말이야. 이 처가 분명히 일상가사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을 했다는 거 이렇게. 또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렸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이 처가 남편 명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을 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것은 일상가사 대리가 아니라 그 말이야. 이건 이제 일상가사 대리 범위를 넘어선 거라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처가 무단으로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매각을 했다, 담보 제공했다.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걸 묻고자 하는데, 여기서 책임을 묻는 방법은 이거라고 말이야. 처한테는 이게 일상가사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대리권 없이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무권대리라고 말할게. 근데 이 처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남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중 하나가 뭐가 있느냐? 요게 혹시라도 무권대리지만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건데, 왜냐?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이 처에게 기본 대리권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 이 고난을 넘어서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에게는 본인이 의식도 못하겠지만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하는 기본 대리권이 주어져 있다고 말. 근데 그 고난을 넘어서서 이건 일상가사 대리 범위를 넘어선 거니까 고난을 넘어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 고난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126조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고, 따라 상대방은 126조에서 남편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런 스토리를 하고 말할게. 이때 요 일상가사 대리권은 전형적인 법정 대리권이라고 말이요. 왜냐? 이 남편이 처에게 쌀 수 있는 대리권, 임다 수 있는 대리권 이런 거 준 적이 없다고 말이요. 그럼 왜 일상가사 대리권의 처에게 인정이 되느냐? 이게 부부라는 신분관계에 기해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는 상호간에 이걸 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 민법 규정에서 대리권이 주어져 있는 거지, 본인이 대리권 수여해서 대리권 발생한 거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서 일상가사 대리권은 흔히 말하는 법정 대리권, 이런 것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 얘기다. 요거 외워봐야 문제 못 푸니까 내용은 이렇게 물어보고, 이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이 되는가? 사례는 이런 거고, 중개사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으니까 내용 파악 딱 하고,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면 이제 판례가 여러 가지 경향을 보는데
뭐 책이 있으면 가르쳐 주겠지만 책이 없으면 또 가르치면 짜증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내자고 말이야. 그 다음 표현대리권, 그 소멸한 대리권 그 다음 박스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해가지고 쓰였는 거, 요것도 이제 시험에서 여기 아까 가르쳐 좀 거기 92페이지 박스에서 첫 번째 박스 복대리권 요 판례와 더불어서 126조 표현대리에서 요즘에 또 유달리 많이 물어본 판례가 거기 우측 페이지 박스에 쓰는 표현대리권, 소멸한 대리권, 이것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는 거 요 판례인데, 이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게 앞 페이지가 쓰여있어. 89페이지를 펴세요. 89페이지 이 판례가 나와 있다고. 89페이지에 보면 C번이 있어. 제일 밑에 A, B, C 동그라미 C 표현대리 규정을 중복 적용해서 됐나요? 거기 로마 숫자 2번이 있어. 그 판례를 말해. 79년 3월 20일자 써진 그 판례. 그 판례라고. 막 이걸 좀 정기정돈을 해야 되는데 관련 문제에서 아무데나 그냥 똥싸듣게 써놔쁜 게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거 막 확인했죠? 그 판례를 이해를 하라면 그 판례를 좀 이해하고 나니까 내용은 이런 거라고. 먼저 이거는 이제 뭘 깨우쳐야 되냐면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아주 쉬워요.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129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이을이 옛날에 이전에는 본인의 대리인이었다 말이야.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런데 얘가 이제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나는 갑대리인 의료해가지고 예컨대 갑의 토지를 매각을 했다 치자 그 말할게. 그러면 이 의뢰한 사람이 과거에는 갑의 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대리권이 소멸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 계약은 여지없이 무권대리가 될 거라 그 말이야. 그럼 원래대로 하면 얘는 이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무권대리니까. 근데 이 경우도 이 상대방 눈으로 볼 때는 요 의뢰에게 외관상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더라면. 왜냐? 이 사람이 과거에 갑의 대리인이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 사람을 통해서 얘하고 과거에도 거래를 몇 번 해왔다 치자 그 말이야. 그러면 여전히 이 사람이 갑의 대리인하고 신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자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 그래서 표현대리 일종이고, 명칭이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이렇게 붙었는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알아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당신 책임져라 이야기인데, 그러면 책임을 묻는 이유는 뭐냐? 과거에 이를 통해서 이자하고 몇 번 거래를 해왔으면 이제 이 대리권이 소멸됐다, 내가 대리권을 박탈을 시켰던 것에서 소멸이 됐다, 그러면 사후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얘는 내 대리인이 아니까 당신 애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이런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야. 그게 당신 잘못이라 그 말이야. 애한테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도록 원인 제공한 거라 그 말이야. 그러니 이 행위에 대해서도 당신이 책임지는 게 맞다. 이게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129조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129조 표현들이가 성립이 되려면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요거예요.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이 소멸한 대리권이 못 알아들으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하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옛날에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근데 여기에 소멸이 됐어 이렇게. 근데 소멸한 후에 무슨 짓거리를 해버렸냐?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소멸한 대리권, 이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매매를 했더라 그 말이야. 이런 경우도 129조 성립되는 거 이야기인데 이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성립이 되려면은 요 무권 대행위가 요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사례처럼 과거에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담보 설정, 근데 소멸이 됐다. 근데 이걸 넘어서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129조 표현대리가 요건상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는가?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거 이렇게. 근데 이에 관해서 거기 이제 앞쪽에 아까 89페이지 판례가 이 내용이라고. 이에 관해서 다수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고자 표현대리 제도를 두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 제목에 표현대리 규정의 중복 적용으로 달려있죠. 표현대리 규정의 중복 적용을 허용을 하자 그 말이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간서로 보면 이게 대리권 소멸로 표현대리하고 유사하니까 일단은 129조를 적용시켜보되 여기에 성립이 안 되면 126조 규정을 다시 적용을 시키자 그 말일게. 126 규정을 해서 이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리권 하는 경우는 129조는 성립이 안 되더라도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규정을 중복 적용을 시켜서 129조 말고 126조에서 본회의에 책임을 묻도록 하자 그 말이야. 이게 이제 다수 학자들과 판례 입장인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긴다 그 말이야. 이 경우 이제 129조가 아니라 126조를 적용시키자. 다수 학자들과 판례 입장이 이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126조가 성립되려면 얘한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근데 얘한테 실제로는 기본 대리권이 없지 않냐 그 말이야. 왜? 과거에 가지고 있던 대리권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뭐냐, 이런 경우는 어차피 표현들의 규정을 중복 적용시켜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대리도 신용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경우는 실제로는 원래대로 하면은 126조가 성립되려면 현재 이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재. 그러나 그 권한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 사례처럼 다시 뒤에 박스로 봐보세요. 박스에 보면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제목을 그 단어 하나 써놨죠. 193페이지에 표현 대리권 가로를 걷다가 소멸한 대리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이런 것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냐 그 의미겠죠. 그 말 알아듣나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요거는 지금 소멸한 대리권이잖아. 근데 이거를 표현 대리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데 외관상으로는 대리권 있는 것이 나타나 보인다 해서 이런 걸 표현 대리권 이렇게 또 표시를 한다 그 말이야. 그 단어가 왜 써있는지 알겠나요? 소멸한 대리권, 다른 말로 무슨 대리권? 표현 대리권. 이걸 기본 대리권에서 뭐가 성립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요 이야기라고. 요거를 지금 그 박스에다 단어로 써놓은 거예요. 소멸한 대리권, 이걸 기본 대리권 할 수 있다. 또는 대리권이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서 표현 대리권.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표현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성립될 수 있다 요 이야기고, 요게 이제 아까 그 89페이지에 그 C번에 그 판례 79년도 판례가 요 이야기고. 따라서 요 판례도 유달리 지금 왼쪽에 그 아까 복대리권과 관련된 판례와 더불어서 많이 물어보니까 앞에 89페이지 그 판례를 염두에 두고 박스 속에 다시 박스로 돌아와서 소멸한 대리권, 표현 대리권 써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요것 때문에. 요게 소멸한 대리권이고 요게 표현 대리권이다. 실제 대리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본다 해서 이 표현 대리권,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 성립하는가?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야. 그 이야기야. 그 다음 공법상의 대리권 박스에서 등기 신청권, 요거는 바로 그 밑에 판례가 나와 있어. 니은번에 보면 박스 밑에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120조가 성립되려면 올권행위가. 그때 이제 A번에 쓰여 있어. 이 판례는 기본 문제 물어볼 때 누구나 맞추라고 출제할 때 제일 많이 출제하는 것이 이 판례라고. 기본 대리권이 공법상의 권리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등기 신청과 관련된 거예요. 판례 내용은 이런 것인가 말을 바꿔가면서 계속 묻기 때문에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니까 일단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 기본 대리권의 종료하고 올권행위, 권한을 넘는 행위, 올권행위 종류가 동종 같을 필요가 있는가? 일단 이렇게 물어보고 같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기본 대리권의 종류하고 올권행위 종류가 동종이냐 이종이냐 이거는 따질 필요 없다는 거.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가 있느냐 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게 이제 판례 내용이다 그 말이야. 갑의을에게 등기 신청은 대리가 허용이 되니까 등기 신청을 한 대리권을 주었다. 이 등기 신청권은 전형적인
공법상의 권리라고 말이요. 국가기관이 법원에 등기 신청하는 거니까 공법상 권리인데, 얘가 이제 등기 신청하고 난 대리권밖에 없는데 갑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사법상의 법률행위 판례 놓았는 것은 대물변제 계약 체결한 사례라고 말이요. 대물변제는 우리 민법상 계약 일종이죠. 본래 급부에 가름해서 다른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계약이 글자도 대물변제 계약이니까. 그러면 기본 대리권은 등기신청 공법상 권리, 올권행위는 대물변제 사법상 우리 민법상의 계약. 그러면 기본 대리권의 종류하고 올권행위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공법상의 권리고 요건 사법상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권한을 표현들여 성립이 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거는 기본 문제 누구나 맞추라고 내줄 때 제일 많이 출제하는 거니까 말을 바꿔가면서 물어보니까 정립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박스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 다음에 이제 93페이지에서 거기 이제 B번에 쓰였는 판례들, B번, 그 다음에 이 B번하고 똑같은 것이 그 C번에 쓰였는 거예요. 동그라미 B 다 했나요? 그 밑에 동그라미 C번에 얘가 하나 들어졌죠? 요 동그라미 C번에 얘가 동그라미 B번에 그 판례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요걸 시험에서 요즘에 엄청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걸 물어볼 때 옛날에는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틀린데 요즘에는 이제 합격권 들어간 사람 무조건 맞춰. 이런 거 공짜 문제니까. 요즘 수강생들한테는 이런 거는 공짜 문제나 똑같다. 왜? 여러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공짜하고 똑같은 건데, 먼저 묻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126조 표현들과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요건, 요 대리인의 기본 대리권이 주어졌을 것. 두 번째 요건, 그 권한을 넘어서서 대리인이 할 것, 올권행위에 있을 것, 요리 됐는데, 이때 특히 신경 쓸 게 뭐냐 그러면 이 표현들도 대리행위 일종이에요. 대리행위. 따라서 대리행위라고 볼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을 거라고 말이야. 대리행위라고 볼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표현대리는 원천적으로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행위냐 아니냐 가장 핵심이 뭐냐? 현명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요 대목이란 말이야. 자전에 현명주의 갖고 놀면 대리는 물리 같아요. 이게 이제 대리행위가 되려면 나는 갑대리인으로 이렇게 현명이 돼 있어야 된다고 말. 그래야 대리행위가 되는 거야. 일단 이게 전제가 돼야지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든가 말든가 하는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현명이 안 돼 있다. 그럼 대리행위가 아니죠. 대리행위 아니면 원천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말이야. 이게 대리 기본이야. 요걸 이해하고 나서 묻는 것이 이거니까. 요걸 이제 옛날에 처음 시험에 냈을 때는 한 12, 13년 전에 다 틀리고 나왔어. 틀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26조 권한리문 표현들의 가장 모델은 사례가 이거고, 이 교재도 이게 쓰였다고. 갑이 토지 소유자다 담보설정원한 대리권 주었다. 저당 잡히고 3천 빌려달라. 이런 이야기. 근데 얘가 권한을 넘어서서 매매를 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사례라고. 어느 책에나 이 사례가 들어있어. 담보제한 대리권, 그 다음에 매각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사례인데 갑이 을에게 담보설정원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말이야. 담보설정원한 대리권을 이렇게. 내 토지 저당 잡히고 돈 좀 빌려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과거 예를 보면 이 본인 쪽에서 얘가 일처리 원만하게 하라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이 대리인에게 교부해 놓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말이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서류를 이용해서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원인무효 등기를 딱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병에게 처분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왼쪽 사례나 우측 사례나 예간상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담보설정원한 대리권 줬다, 권한 넘어서 매각했다, 매각 똑같은데 이 경우는 원천적으로 126조 표현들이 성립될 여지가 없고 이 경우는 성립이 된다는 건데 왜 그러냐? 이거는 갑대리인으로 현명을 했다 그 말. 이게 대리행위고 권한 넘어섰으니까 126조 성립이 되지만 이 경우는 얘가 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해서
자기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원인무효 등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얘는 소유자인 것처럼 매각을 했지 갑대리인으로 현명 안 했다고 말이야. 지 이름으로 매각했다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처음부터 대리행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권한려면 표현들이 성립이 안 된다 요 이야기야. 요즘에는 이거 물으면 틀린 사람 없지만 학교관에 들어간 사람이 물론 요즘에도 이런 거 틀리면은 그 구제불능이고 요거하고 구별 잘 하시라고. 요거는 현명했으니까 대리행위야. 126조. 요거는 지 앞으로 원인무효 등기했으니까 항상 이거 확인하라고 사례에서. 작년 시험에 가서 또 나왔잖아요. 이거. 현명 안 됐다고. 따라서 이것도 틀릴까 봐서 그 C번에다 또 예를 들어놓는다. 이 경우에 의뢰 부동산에서 자기 앞으로 이전된 계약과 이게 원인무효 등기야. 이런 거 쪽팔리니까 틀리지 마시라고. 공짜 요즘에는. 알아듣나요? 진짜 이런 거 틀리면 진짜 공부 무지하게 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아는 사람이고 대리에 대한 기본이 전혀 안 돼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됐지만 굳이 하기가 힘들어버려. 이런 거 틀려버리면. 대리 기본이 안 됐다 그 이야기니까. 문제는 이거하고 유사한 판례가 또 하나 있어. 그게 시험은 물론 이 판례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례 내기가 좋으니까 이게 이 사례가 몇 번 나왔다고. 이 사례 문제로도 지 앞으로 이전된 게 또 사례 내기가 좋으니까. 근데 이거하고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내는 거지. 그 밑에 파란 글씨 그 판례라고. 대리행위 표시를 하지 않고 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했다 찾나요? 이걸 물어봐. 이거는 이제 간간히 물어본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뭔 이야기냐면 아까 서명대라고 구별 잘하라고. 그거하고 구별하면 이건 금방 풀어. 아까 앞에서 서명대리가 이런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갑이 본인이고 얘가 대리인이고 여기 이제 대리권 가지고 있어. 요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명할 때는 갑대리인이요 일을 하고 계약서에 대리인장을 눌러 찍는데 서명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자기가 본인 것처럼 행세하고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 그 말할게. 그럼 이런 것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서명대리 그러는데 꼭 대리라는 것을 표시하고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본인 명의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 본인 명의로 대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가 서명대리라고. 그 이거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주어져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얘가 본인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라고.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서명대로와 비슷한 것이 그 판례라고. 요 판례의 경우는 예간장 보면 똑같다. 그 제목만 딱 읽어보면 갑이 본인이고 요 을이고 요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 명의로 법률 행했느냐? 본인 명의로. 요 갑 본인 명의로 법률 행위가 똑같은데 그 파란 글씨 쓰였는 거 똑같잖아. 서명대라고. 근데 제목에서 이제 뭐가 하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 대리행위 표시를 하지 않냐고 갑대리인으로 표시 안 했다는 거야. 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법률 행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서명대리의 경우는 얘한테 대리권이 있는 경우지만 그러니까 본인 명의를 정당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지 이름 표시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대리행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본인 것처럼 뭐 했어요? 기망했다고 되어 있잖아. 그 말은 뭐예요? 요 을에게 대리권이 얘한테 없다 그 이야기. 요게 차이야. 요게 대리권이 없어. 요게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대리행위 아니니까 표현들과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이야기야. 이게 서명대라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본인 것처럼 행사하고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한 것은 두 개가 똑같으나 결정적인 차이는 요거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명의를 적법하게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야. 요거는 대리권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 것처럼 기망을 했다고. 대리권이 없는 경우 이게. 따라서 이 경우는 대리행위라고 볼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표현대로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8년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이렇게 되어 있어. 사수를 써서 그러니까 갑대리인으로 표시 안 했다 그 말이 앞에 쓰여 있고 현명을 안 했다는 말이 앞에 쓰여 있고 사수를 써서 이와 같은 대리행위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한다 그 말은 본인 이름을 사칭한다는 거예요. 그 모용이란 말이 들어갔죠. 사칭한다 그 이야기야. 단지 본인의 성명을 뭐 했다? 사칭한 거예요. 왜?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을 했다. 예간사를 보면 요거하고 비슷한 거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요 경우는 얘한테 대리권이 없는 경우다 고의하게. 이 경우는 표현대로 성립될 여지가 없고. 그 다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뒤에 넘겨서 동그라미 C번 판례를 자주 말해 그 하나만 딱 정리하면 되고, 여기 정당한 이유는 125조나 129조에 나왔는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선의무과시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선의무과시와 똑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대신 시험에서 이제 묻는 것은 이 병역에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예컨대 표현대로가 성립됐을 때 요 의뢰기에 토지 매각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얘한테 있어야지 126조가 성립이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항상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따라서 계약 체결한 이후, 대리행위한 이후에 설사 얘가 악의가 되더라도 얘한테 대리권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126조는 성립이 안 되니, 126조는 똑같이 성립이 되니까 점검 잘하더라 말이야.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런 거 틀리면 점수 딸 거 없어.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대리권 소멸후 변대리, 요거는 이제 판례 하나만 신경 쓰는 거. 눈을 우측으로 돌리세요. 나머지 안 읽어도 돼. 우측에 돌으면 요건에서 찾았나요? 동그라미 니은번에서 C번의 판례예요.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129가 적용된다. 요게 판례 입장인데 요 하나가 시험에 계속 반복 줄 때 129, 그거 하나만 신경 쓰란 말이야. 요 판례는 또 몇 페이지였냐 그러면 90페이지 찾아보세요. 90페이지에 또 있어. 요 판례가 이제 90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두 줄짜리 98년 5월 29일자 판례에서 요걸 말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도 129조 편대에 성립했을 때 요 두 줄짜리 98년 5월 29일자 판례인데, 요 판례 하나가 사례 문제로 또는 말로 129조에서는 유일하게 요 판례 하나가 출제가 된다고. 따라서 이 판례가 왜 시험에 나오는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129조에서 유일하게 그거 하나 나와. 묻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내용은 이런 것이고, 지금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핵심은 이 대목이야. 얘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 핵심은 요거라고.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 그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대리행위를 했을 때 이것도 129조 성립되는가? 사례 문제 풀어야 되니까 내용 파악 잘하라고. 129조 성립되는가? 요걸 묻었는데 129조 성립되려면 요 병역에 이전에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고 말이야. 의뢰한 사람의 대리권을 소멸한 후에 얘를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얘는 대리권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 원래대로 하면 요거는 129조가 성립이 안 돼야 돼.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요 의뢰한 사람이 묵건대를 했다. 이거는 여지없이 129조가 성립이 돼버려. 얘는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고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례 경우는 을하고 병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묵건대를 했냐에 따라서 얘가 하게 되면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 얘가 하게 되면 129조 성립이 안 되고, 그 누가 안 나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지고 안 지고 하게 되니까 거래한전 해쳐버린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어쩔 수 없이 이 대리인이 핵심 포인트 이거예요.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얘를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 얘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도 저거나 마찬가지로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된 걸로 보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원래대로 하면은 얘가 이전에 대리권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129조가 성립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되는 걸로 보니까 요 특징을 이해하고 나서 시험에서 내고, 이 판례 입장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그다지 비판을 안 해요. 그럴 수 있으려니 하니까. 왜? 거래한자를 부하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 않냐 그 말이렇게 해서 요거 특징 해서 129조 표현대 성립 인정하는 판례니까 특징 잘 캐치하고 정리 잘 하시라고. 요거 하나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표현들이 이제 기본적인 요건들이고, 다시 앞으로 돌려서 마지막에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앞으로 돌려서 점검을 하자 말이에요. 먼저 87페이지를 펴세요. 효과면에서 제일 밑에 A번 강행법 위반된 행위에서 표현들이 보면 정될 여지가 없다. 이미 앞에서 몇 번 가르쳐줬는데 시험에 쏟아져 나와. 말을 바꿔가면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원래 대리의 기본을 이해하고 나 그래서 묻는 건데, 대리의 기본은 최소한도로 대리행위가 유연한 걸 전제로 해서 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딱 이 대리행위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리면 처음부터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행위가 어떤 사정에서 무효가 되어버리면 원천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로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인시 강행법 위반으로서 이 대리행위가 무효가 됐다. 표현대로 적용될 여지가 없잖아. 근데 이거를 사례를 바꿔가면서 묻는데, 기출문제 풀어본 사람 왔고요. 똑같은 사례가, 거의 똑같은 사례가 지문도 똑같게 사례가 최근에 2번이나 나왔다고. 이걸 응용하는 사례가. 갖고 놀아야 돼. 공부 못하는 사람 주특징 이런 거야. 거기다 별표를 몇 개 쳤을 거라고. 그러고 죽으라고. 왜? 강행법 위반다는 것은 표현대성다. 못 풀어 문제. 어림도 없어 문제 못 풀어. 바꾸니까. 이해하시라고. 따라서 표현대로 성립된 여부는 항상 이걸 먼저 확인하고, 이 대리가 무효냐 이거 확인하라고. 무효로 주어지면 처음부터 책임질 필요 없어. 표현대로 정릴 여지가 없죠. 그거 갖고 놀면 돼. 그 다음 D페이지로 넘겨서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동그라미 C번. 이 점은 한 번씩 물어보니까 그 판례 좀 정리 딱 하고, 우리가 아까 분류할 때는 표현대리도 묶은대리 일종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표현대리는 묶은대리가 아니라 유권대리 일종으로 봐야 된다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 판례는 어떻게 보는가? 그거 묻는 판례예요. 그 동그라미 C번에 거.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포함됐다고 볼 수 없냐? 표현대리는 묶은대리 일종이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판례 입각에서 표현대리는 묶은대리 일종이다. 요걸 전제하고 지금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그 체크해서 한번 읽어두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또 일반적 효과라고 써진 데서 동그라미 B번 엄청나게 출제를 해요. 제일 밑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률 위치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거는 민법의 기초를 이해하고 나서 이미 앞에서 가르쳐줬다시피 손해배상 그러면 채무불이행 아니면 불법행위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과실상계는 이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이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리가 과실상계 앞에서 가르친 것처럼. 근데 이 표현대리의 경우는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표현대리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본인에게 교정이 이렇게 쓰였어.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책임의 의미는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묻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계약을 당신이 직접 이행하라. 이행 책임 묻는 거 이렇게. 그러면 과실상계는 무슨 책임 물을 때 적용되는 거야? 손해배상 책임 물을 때. 근데 표현대리는 이행 책임 묻는 거. 이 계약을 네가 직접 이행해라. 바꿔 말하면 토지 매매했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넘겨달라 이 이야기라고. 따라서 이런 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적용되는 과실상계 법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것도 민법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면서 묻는 거니까. 89페이지 제일 위에 로마 숫자 2번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이 판례를 하도 물어보니까 정리했다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거는 이제 아까 중요한 거는 다 지적을 해줬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리를 꼭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표현드릴까요? 그 다음에 숙제니까 집에 가서 연구할 거. 그저께인가 그제 이틀 전에 기사를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창원에서 작년에 중개업자가 엄청나게 못된 짓거리 했다고 그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그저께 기사 본 사람 알겠지만 요 갑이 오피스텔 주인, 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자. 근데 오피스텔 주인이 월세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이 자식이 뭔 짓거리 했어요? 예. 전세계약 체결한 사건이 있었죠? 전세계약.
월세계약 대리권 줬잖아. 근데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금을 1억 남짓씩 받고, 그런 다음에 주인한테는 월세계약 치는 걸 속이고 월세 보내고 70억인가를 띵땅을 쳤죠. 수많은 입자들로부터. 그러고 얘가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고. 필리핀으로.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돈은 누가 썼다고 가르쳐줬나요? 내연관계 있는, 이 자석은 50 몇 세인데 남자 새끼인데, 내연관계 있는 젊은 여자애한테 통장으로 넣었는데 얘가 다 쓰고 토끼 불고, 이 새끼는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가 70 몇 억을 사기친 놈인데, 도망갔다가 거기서 가게 가서 배고프니까 라면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국내 송환이 됐어. 그래서 잡혔다고. 그 돈은 이 입주자들이 전세금 다 날렸다고. 이런 사기 사건이 여기저기서 벌어요. 서울 강남, 그 다음에 안산, 여기 창원, 여기저기에서. 근데 이놈이 잡혀가지고 그저께 1심 판결에 떨어졌어. 징역 9년 해가지고. 9년이면 상당히 중형 때린 거예요. 피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형사사건이고, 요 경우에 요 상대방들은 얘 교도소 반와도 상대방들 구제가 안 돼. 구제를 뭐 해야 돼요? 전세금 이 사람들 줘야지. 이거는 징역 9년 때린 거는 이제 형사 문제고. 그랬을 경우에 요 상대방 보호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보호하는 거는 전세금 회수하도록 해주는 방법이야. 교도소 보낸 게 아니고, 교도소 갔어. 지금 9년 20 떨어졌다고. 얘 보호해주는 방법 뭐가 있는가? 집에서 연구해 올 거. 대리를 빌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민법 실력 동원해서 중개사법 실력까지 총 동원하면 돼. 뭔 알겠나요? 힌트를 좀, 일단은 이게 뭐에 좀 해당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뭐 했어요? 기본 대리권 있잖아요. 월세 계약이나 대리권 줬으니까. 근데 뭐 해버렸어? 전세.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 넘어섰죠? 힌트를 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민법 지식 동원하고, 중개사법 지식도 동원하셔야 돼. 중개사법이 총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올 거, 집에서. 이제 표현대로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126조를 좀 염두에 두고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힌트를 주면, 얘를 보여주자는 거 취지는, 얘를 돈으로 보상이 돼야지. 전세금 다 날렸으니까. 그러면 표현대로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 본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손해배상이 이렇게 본인에게 그거 한번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민법상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안 되면 중개사법으로 넘어가서 요 공제에 가입은 했을까요라고. 공제 바로 이럴 때 대비해서 손해배상 책임 다 못 지니까 공제에서 대신 배상해 주잖아. 그 문제 한번 따져보고, 중개사법 동원해서. 그러니까 공부가 엄청나게 돼. 다 시험에 관계 있는 거니까. 그거 집에서 연구를 꼭 해보라고.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이 했네요.